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추억을 돕는 풀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하반기 지금 우리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금 최종을 앞두고 있죠. 내일 보시는 분들 내일은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10월 28일에 찍고 있는데 내일부터 우리은행 최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 코칭생 중에 이제 내일 최종 면접 보는 분이 있어요. 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최종 면접 임박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은 일단 멤버십 선공개로 공개를 했고 할 거고 오늘은 그래서 이 금융권 최종 임원 면접,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이 은행뿐만 아니라 이 금융권 그리고 기타 기업들의 면접을 보실 때도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종 면접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식으로 임해야 이 최종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 소개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출신이고요. PB 출신이고 4년 정도 다니다가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퇴사를 하고 금융권 취업준비생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상단 QR코드 스캔하시면 크몽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크몽에서 뭐 어떤 걸 하냐 자소서 첨삭 그리고 이 면접 코칭 1차, 2차, 최종까지 다 커버 가능하고요. 은행, 증권, 운용사, 카드, 보험사, 금융권 전 기업 다 커버 가능하고 일반 기업들은 잘 안 해.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잘. 금융권 전문으로 하고 제가 삼성증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부터 최종 임원 면접까지 이 1년 동안 이제 전체 다 도와드리고 그래도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모든 금액을 환불해드리는 프리패스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몽이랑 승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크몽이랑 승부에서 언제까지 활동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의존도를 지금 줄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실 거면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그냥 거의 카카오톡으로 주세요. 카카오톡 제가 이 댓글 링크로 남겨드릴 거니까 URL을 크몽이랑 승부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저의 도움 필요하실 때 더 불리하게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테지만 크몽이랑 승부는 플랫폼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도움 받으신 분들 이렇게 대표 합격자 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분들 말고도 수십 명, 수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수백 명들 합격시켰고 요 세 분, 네 분들은 대표 합격자 영상이고 제가 매 반기마다 거의 항상 이제 앞으로도 이 대표 합격자,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대표 합격자들 영상을 계속 올릴 거긴 한데 이분들도 저랑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서 결국에는 이 금융권 입성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다. 그리고 요 분들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이 최종 면접자들의 합격 후기가. 그래서 이제 서류 첨삭하고 제가 면접 코칭도 하고 1차, 2차, 뭐 PT 세일즈 최종까지도 다 도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도움 필요하시면 저 찾아오시면 이렇게 대표 합격자 영상으로 항상 이 모델들은 제가 찾고 있기 때문에 코칭 받으신 분들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찍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가급적 대부분은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다음 영상에 이 주인공을 찾고 있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저 찾아오시면 지금 이거 최종 면접 이 데뷔 영상이죠. 그래서 최종 면접도 그렇고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렇게 면접 코칭을 합니다. 거의 1대1 또는 많아야 뭐 2대1 정도로 하긴 하는데 뭐 지금 단체 강의가 없냐 이렇게 종종 문의가 오긴 하는데 그것 아직은 도입 안 했는데 단체로 모아 오시면 제가 단체로 해드리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단체로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 불스메이커 면접 코칭은 1대1 코칭이 기본입니다. 1대1로 하는 이유는 당연히 1대1로 해야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개인마다의 이 약점이나 보완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1대1 맞춤형으로 전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단체로는 안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단체로 하게 된다면 뭐 서비스 비용은 낮아지겠지. 근데 그만큼 퀄리티도 낮아지니까 저는 그쪽 방향으로는 별로 갈 생각은 없는데 단체로 해서 뭐 여러 명에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면접 스터디원들이랑 함께 이 면접 코칭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연락은 하세요.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려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영상들은 제가 1차, 이번에 2025년도 하반기 1차, 2차 면접 코칭 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과정들을 몇 개 찍어 온 건데, 이런 식으로 세일즈도 상품 뽑아서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PT도 이 예상 주제마다 다 면접, 실제 모의 면접처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면접 문제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은행권의 주요 이슈가 뭐고, 주요 상품별로 포인트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실전처럼 대비를 했고, 대부분 면접 코칭을 했던 분들은 실전에서 오히려 쉬웠거나 면접 코칭보다 면접 코칭 때 진행했던 실제 모의 면접보다 쉬웠거나 아니면 무난했다. 이런 평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면접 스터디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이 은행들 단톡방 보니까 뭐 면접 아직도 구하고 계시는데 뭐 저를 찾아오시지 않거나 뭐 아니면 저 같은 금융권 취업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 없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면접 코칭 말고 뭐 면접 스터디 하실 수도 있긴 하죠. 뭐 말리진 않아요, 제가. 근데 면접 스터디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미 자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냥 뭐 본인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냥 다른 지원자들 수준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말하는 연습 좀 하고 싶다 하는 목적에서 면접 스터디 하는 건 저는 찬성이긴 한데 아니에요. 찬성이 아니야, 나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 제 기준에는 면접 스터디 시간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근데 뭐 내 생각이고 도움 필요하신 분, 아니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겠죠, 분명. 뭐 그분들은 뭐 하시면 되고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다. 내가 이 금융권 취업 컨설턴트라 이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취준을 했고 합격을 했던 최종 합격을 했던 그리고 수많은 코칭생을 합격시켰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나도 사실 취준할 때 면접 스터디를 안 했어요. 시간 낭비라서.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준비하고, 뭐, 차라리 이 기사 하나 더 읽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대비하고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 뭐 면접 스터디? 뭘 모여서 해, 뭘. 어차피 갬플이야,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1대1 코칭을 받는 게 낫다. 또는 1대1 코칭 안 받더라도 그냥 혼자 그냥 준비하세요. 뭘 모여서 해요. 어차피 거기 모여봤자, 최종 합격하는 인원은 한 명 될까 말까예요. 해보세요,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최종 면접 지금 제가 제 코칭 드렸던 분들 이렇게 2차 합격했고, 지금 이제 이분들도 면접 코칭, 최종 면접 코칭을 했어요. 그래서 요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내일 최종 면접 볼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준에는 합격할 것 같아요, 최종까지. 그래서 그 친구 아마 최종 데뷔 영상, 아니, 그러니까 이 최종 합격자 영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에 아마 올라갈 텐데, 이 친구, 이 맨 왼쪽 친구. 아니다, 가운데 친구. 맨 왼쪽 친구는 아마 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에 이 멤버십 회원분 중에 이 최종 본다고 하시는 분 있었어요. 그쵸?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아마 지금 10월 28일인데 내일 본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잘려나? 이거 남겨주신 분, 이거 내가 원래 어제인가 하려 했는데, 지금 면접 코칭 일정이 바빠서 지금 해서 올리는데, 어디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시길 바래요. 혹시 보셨다면, 남겨주세요, 댓글로.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스메이커가 최종 합격 노하우 알려드릴 거예요. 최종 합격. 자, 마지막 관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멤버십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멤버십이 아니고 조금 나중에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 최종 면접을 앞두고 계시니까 보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되게 이 한 단계, 하나의 관문만 넣으면 된다는 생각에 되게 뭐 긴장하거나 이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간절한 마음이 더 커지고, 합격하면 할수록 1차, 2차, 3차 합격할수록 이 끝으로 갈수록 더 긴장을 하고 그러더라고, 내 경험상. 나는 전혀 긴장 안 했는데. 아무튼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스메이커 코칭생들도 이걸 보고 있을 거고, 이 멤버십 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편하게 들어요. 그냥 편하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접 코칭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유튜브로 그냥 멤버십만 봐도, 제 영상만 봐도 1차, 2차 합격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댓글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뭐 잘하셨어요. 일단 좋아. 내 도움 안 받고, 내 면접 코칭 안 받고 유튜브 영상만 봐서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건 베스트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신 거죠, 이분들은. 좋아요. 잘하셨고. 근데, 최종도 아마 이분들은 날 안 찾아올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만큼은 좀 면접 코칭을 받아보세요. 만약 1차, 2차 안 받아보신 분들은.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마다 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면접 스터디나 아니면은 이 면접 코칭을 안 받으면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최종은 사실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데, 1차, 2차, 3차 다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걸 점검을 못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걸 점검 못하고 이 최종 면접을 갔다.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탈락할 수 있거든요, 최종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내가 그거 면접 코칭 때 보면은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영상 보고 그냥 최종 합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가급적이면 저를 찾아와서 한 번쯤은 또는 두 번쯤은 한번 본인의 문제점을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이미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보이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시면 도움이 안 필요해도 찾아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안 찾아오고 떨어지면 후회를 할 걸? 아마 후회가 될 걸? 아무튼 제대로 문제점 파악하고 보완하고 싶으면 면접 코칭 받으러 오세요. 자, 최종 합격자. 일단 첫 번째로 최종 합격자, 제가 합격시킨 최종 합격자들이 내가 이 영상 제작하기 전에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너네가 합격을 했는데, 니네가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최종 합격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했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맨 왼쪽 보시면, 이 친구는 어디였지? 우리였나? 하나였나? 내가 지금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은행이야.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내가 물어봤지. 이 예비 후배들한테 지금 이거 영상 제작하고 그리고 내 면접 코칭 받으신 분들한테 뭐 이 본인만의 팁을 좀 전달해 달라. 본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현직 은행원이고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들의 말이 곧 정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합격을 시키는 거 더 합격하는 것보다 어려운데 내 말이 그냥 정답이긴 해. 근데 나는 그냥 이 참고 삼아 이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역시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대로 면접에 임했고 지금 피드백 온 거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코칭했던 바와.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래서 합격했고, 제 말이 정답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내 스타일과 다르게 해서 최종 합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답이라고 항상 하고 면접 코칭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합격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정답인 게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나랑 다른 의견은 잘 안 받아요. 그 최근에 모 코칭생이 좀 이렇게 내 의견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의견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나는 남 의견을 잘 안 받아요. 왜냐? 그 의견 받아봤자 나에게는 방해만 될 뿐이야. 왜냐? 난 그냥 내 스타일대로 시키면 합격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잘 의견을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 의견은 나랑 거의 일맥상통했어요. 내가 최종 면접 코칭 해드린 방향대로. 그래서 맨 왼쪽 보시면 면접관이랑 대화를 하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감을 좀 채우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이 친구는 가운데 이제 위에 보시면 이 친구는 실화은행인데 면접 끝나고 물어봤대요. 아니, 합격하고 물어봤대요. 면접관들이랑. 그래서 술 한잔 했는데 왜 뽑았냐 물어봤는데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은행상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위기가 사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고객 응대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그 분위기, 사람마다 풍기는 분위기가 이 고객을 응대하는 은행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으면 최종까지 붙기는 매우 어려워요. 외모를 떠나서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여러분들 은행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 은행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풍기지 않으면 최종 합격에 합격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위기도 그러면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 사람마다 타고난 분위기가 있죠. 근데 은행원도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은행원에 적합하지 않은 분위기가 반드시 있어요. 사람마다 몇몇 있어. 내가 면접 코치한테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력해서 그 분위기를 바꾸거나 성격을 바꿔야겠죠. 그러면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다른 길을 찾거나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지금 이 말 듣고 막 버럭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면은 나는 아니겠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본인 성향에 안 맞은 이 기본적으로 금융업과 그리고 이 사람 상대하는 업무는 이 직업들은 사람 상대하기 적합하지 않은 성격들이 하면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본인만 스트레스 받을 걸.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면접 코칭을 했는데 내가 필요한 거 다 알려주고 뭐 내가 이제 그 면접자의 발언들을 듣고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다 싶어도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거나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벽한데 은행원으로서의 분위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가르치고 합격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놔도 그 친구들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런 분위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제 최종에서는 1차, 2차 때는 분위기가 안 돼도 그래도 전문성이 뛰어나서 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은 그럴 가능성이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은행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임원분의 행원으로서 적합해 보일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야. 그런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다른 길 찾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야. 나는 웬만하면은 뭐 중도 포기하라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글쎄 취업을 막 2, 3년, 3, 4년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이 되게 피폐해질 것 같은데 나는 물론 당연히 한 번에 합격했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프리패스했는데 재수없는 그만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기도 했고 잘했고 나는 간절하게 했고 그리고 분위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영상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말을 못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렇게 되게 비호감상이거나 뭐 이렇지도 않을 거라고. 비호감인가? 비호감 아닌 나 친구들 많아요. 비호감은 아닐 것 같아. 그쵸? 이런 분위기는 난 다 갖췄으니까 당연히 프리패스 하는 게 맞고. 근데 다 갖춰도 계속 3, 4년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이 진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안 보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말해주면 아직 그 2, 3년까지는 안 가셨을 테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계속 했는데 계속 최종에서 떨어진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날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 다시 들어보면 당찬 인사, 이 외모, 복장 깔끔한 단장,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행원으로 적합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그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파란 이 표시한 두 부분이에요.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이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면접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접관은 이제 과차장, 부장, 임원들인데 얘 신입으로 오면 같이 일시키기 편하겠다, 같이 일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이 고객 응대하기에 적합한 은행상이다. 이런 느낌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또 은행마다 또 추구하는 분위기가 약간씩 달라요. 요거는 이게 시기가 바뀌면서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은행은 공손한 사람 좋아하고요. 국민은행은 조금 강단 있으면서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했고 내가 합격시킨 최종 합격자들 기준으로 그리고 신한은행은 되게 사람 됨됨이가 바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런 스타일 좋아하긴 해요. 내 경험상. 근데 일단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또 은행마다 추구하는 분위기들이. 농협은행은 약간 진짜 쌀냄새가 나는 사람 좋아했었고 진짜로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분위기와 은행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부분 보시면 계속 웃고 있으래. 이거는 내가 면접 부층에도 말을 하는 건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은행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웃고 있으면 좋겠지. 근데 나는 참고로 계속 웃고 있진 않았었어. 근데 합격했고 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 근데, 어, 뭐 화내고 있는 것보다 웃는 게 낫겠지, 당연히. 근데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합격시킨 코칭생들이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내 의견은 이제 뒤에서 전달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웃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말고도 많은데 뭐 대동소이 할 것 같아서 굳이 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다 불스메이커 코칭 받고 합격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고 취업했어요. 최종 합격했고. 그래서 불스메이커 합격시킨 최종 합격자 그리고 지금 현직자들의 이 최종 합격 팁은 요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본인 모습을 보여달라. 보여줘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친구들 면접 코칭할 때 최종 면접에서는 이 1차, 2차 때는 안 그래도 되는데 최종 면접만큼은 면접관이랑 임원들이랑 대화를 좀 해라. 면접 보지 말고 대화를 좀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자신감을 좀 채우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온다는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옆자리 지원자들 어떻게 얘기하나 좀 경청도 하고 경청을 하라는 소리가 또 얘기하는데 내가 은행원에게 필요한 이 여러 가지 역량 중에 하나잖아요. 이 고객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은행원한테 필요한 역량인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발언하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입행하면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응대를 하겠구나 그걸 보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경청하는 모습 보여주면 얘는 다른 사람 의견도 경청하고 직원이나 아니 고객들 의견 잘 들어주겠구나 적합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소리죠. 그리고 밝은 미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그리고 항상 이 주장을 할 거면 그 의견에 근거를 붙이기. 예를 들면 저는 이 꼼꼼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면 그 꼼꼼함을 통해서 성과를 냈던 사례를 제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 1차, 2차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역량을 어필을 하되 어떻게 어필하는 거냐. 그 역량을 발휘해서 과거에 성과를 도출했던 경험으로 어필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라는 뜻이 그 경험에 기반해서 특히 성과 경험에 기반해서 말을 하라는 뜻이었고 최종 면접에서는 그냥 개인 인성 질문도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 어떤 걸 얘기할 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말하면 이 친구 우리은행인가 보다. 예의가 나왔죠 또. 우리은행은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예의 바른 모습을 좋아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조금 패기로운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제가 합격시킨 분들 중에 보면.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요거는. 근데 내 기준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되게 우리은행은 특히 간절한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좀, 진짜 간절한 사람, 내 경험상으로는 우리은행이 특히 좀 뭔가 되게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면접자들이. 그래서 요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좋아하는 상은 이 예의 바른 공손한 사람과 패기는 남자의 경우, 여자는 공손한 사람.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지, 방금? 까먹었네, 갑자기. 내가 뭐라 그랬지?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그 다음에, 몰라,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들으셨죠, 여러분? 넘어갈게요. 간절함이 있었다, 우리 은행은. 그리고, 합격자 B, 이 친구는 계속 웃고 간결하게 말해라. 이 친구는 아마 국민은행이었을 텐데, 계속 웃는 모습 보여주고, 최종은 마음 비우고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잘 듣고, 이 공통적이죠, 되게. 경청하라, 웃어라, 마음 비워라, 내려놔라. 그리고 최대한 간결하게 다 하고 나와라.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최종은 시간이 짧아요. 보통 공통 질문 빼면은 한 5개 정도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되게 짧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본인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되 간결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합격자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중요하다. 회원으로서의 이미지.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를 뽑고자 했고, 그리고 입장할 때부터, 그리고 최종 끝날 때까지 이 면접실 가는 길목에서부터 풍기는 이미지가 맞아요. 사실 그래요. 난 참고로 개인적으로 내 눈에는 증권사 직원이 보이거든요. 길거리 걸어 다녀도. 물론 내가 무슨 무당이 아니라서 다는 못 보지. 근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은행마다의 느낌이 있고 이 은행원의 느낌이 있고 또 증권사 직원의 느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다녀보니까 이 증권사 직원들 안에 특유의 그 분위기와 이 행동 패턴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증권사 직원만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거 내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할 테지만 좋은 면모도 있고 좀 안 좋은 면모도 있는데 일단은 근데 내가 참고로 전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증권사 직원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언하는 스타일과 지금 제가 아마 멤버십 분들은 여러 영상들을 봤을 텐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나 뭐 어떤 강조하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 이 증권사 직원의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행동 하나하나가 얘는 고객한테 잘하겠다. 그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결국에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얘는 입행하면 지점에서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구나. 라는 걸 유추를 하면서 평가를 한다고요. 그거 보는 거라고요, 결국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 불스메이커가 전하는 최종 합격 팁이에요. 이 전까지는 이 제가 합격시킨 현직자들의 의견이었고, 지금부터는 내 의견이에요. 내가 이 현직자들이 코칭생이었을 때 전달했던 의견들이고, 지금도 내가 이 코칭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에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차피 내가 뒤에서 또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불스메이커의 온전한 의견이에요. 자, 일단은 이 최종 합격, 이 임원 면접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1차 면접,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3차까지 있어서 1차, 2차는 이제 실무 면접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랑 최종은 질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좀 안 좋아요.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그 뭐냐? 1차, 2차, 이런 이 실무진 면접 단계에선 직무 적합성이 메인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고객 응대 역량, 이런 게 검증이 되는 거고, 최종 때는 조직 적합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업 적합성, 로열티죠. 우리 회사, 우리 은행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 입사 의지와 애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이 검증 요소가 달라요. 당연히 검증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1차 때와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량, 특히 전문성 관련한 역량들은 1차, 2차에서 검증이 끝났고, 최종은 그 사람을 본다. 그리고 이 오른쪽 5가지가 이 최종 임원 면접 평가 단계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인데, 평가 요소인데, 첫 번째 분위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태도, 분위기, 인상, 화법, 이런 온갖 것들. 분위기, 그 사람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 그 분위기가 이 은행 언어로서 적합하고, 우리 은행의 당행의 이 인재상과 부합하는가. 우리 당행의 이 브랜드 문화와 브랜드 이미지와 그리고 조직 문화와 적합한가. 이걸 보는 게 분위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업 적합성, 로열티예요.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가? 애정이 있고 들어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제가 상반기 최종 대비 영상, 임원 면접 대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나도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 날 합격시킨 전무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 왜 합격시켰냐? 아니, 누구를 합격시키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뽑는다. 심플하죠? 뭐 이거 왜 몇 마디 더 하긴 했는데, 이게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냐 물어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뽑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기업 적합성이에요. 로열티, 애정. 그 다음에 조직 적합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질문으로 치면, 본인은 타인과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이 사람의 스타일은 뭐고, 본인이 싫어하는 상사의 스타일은 뭔가요? 이런 질문들은 대표적으로 조직 적합성을 검증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조직 적합성이란 이 사람이 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미래성이에요. 미래성은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 은행 입장에선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신입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성장을 해야 이 성과를 도출하겠죠. 신입 상태로 계속 머무르면 성과가 안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특히 인사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이 CDP 제도가 있는 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이 금융업은 인적 자원이 핵심인데, 인적 자원의 질이 계속 높아져야 이 은행도 매출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의 개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에 성장 동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스스로 성장 의지가 계속 강한 사람인지, 그걸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질문으로 물어보면, 입행하고 계획이 뭐냐? 또는 뭐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묻는 이유가 이 미래성을 검증하는 문항들, 미래성을 검증하기 위한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있냐? 마지막으로는 차별성이에요. 이 질문은 대표적으로 이래요.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경쟁력이 뭐냐? 위에 4가지가 다 만족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영업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고객 응대 역량이 뛰어나다든지, 전문성만큼은 내가 최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역량 중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역량,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남들이 내세울 수 없는 나만의 역량을, 그런 게 있어야,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야 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 5가지가 다 만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 못한다. 이 5가지 중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 문제를 발견하려면 나를 찾아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미련하게 그냥 계속 혼자 있지 말고. 계속 떨어지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유를 알아야지. 혼자 하면 모른다고요. 그걸. 나를 찾아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합격 팁이에요. 면접이 아니라 좀 대화를 해라.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제가 코칭생 중 한 명한테 뭐라 했는데, 외울 생각 하지 말라고. 내 예상 질문을 다 드려요. 한 100개 정도 드려. 그래서 거의 다 그 질문 안에서 나와요. 실제 면접에선.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외우려고 들길래, 내가 그거 외우려고 드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외우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외워서 하려고 하면 떨어진다. 어차피 떨어진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왜냐면, 면접은, 그렇게 외우면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 면접을
봐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면접 스터디를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운 답변은 반드시 티가 나고 잘 들리지도 않고 진정성도 안 느껴지거든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특히 이게 외운 답변으로는 1차, 2차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최종은 못 가요. 왜냐면 최종은 그 사람을 검증하려고 하는 건데 만들어진 준비된 답변으로 포장을 시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한테 외우면 떨어진다. 그냥 지금부터 외우지 말고 외워서 대답을 해야 될 거면 어차피 떨어지니까 그냥 내려놓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최종 보실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소개랑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셔야겠죠. 완벽히 외우는 게 좋아요. 특히 자기소개는 완벽히 외우는 게 좋지만 다른 일반적인 질문들은 제가 아까 면접 질문이 한 5개 정도 나온다 했죠. 그 중에 공통 질문, 자기소개, 그 다음에 마지막 할 말 빼면은 3개에서 5개 사이인데, 그러니까 총 5개에서 7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텐데, 그 처음과 끝을 빼고는 이 5개의 질문들은, 3개에서 5개의 질문들은 본인이 그냥 외우는 거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최종에서는. 1차, 2차 때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최종 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최종 때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도 있는데, 난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할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종 때는. 그래서 외운 티가 나는 이 답변들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되게 가식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없고 조금 서투르더라도 실제로 합격자들이 내 경험상 말을 잘하면은 합격률이 높긴 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경우도 합격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을 잘하고 못하느냐가 합격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툴더라도 나의 진짜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면접관의 질문은 반드시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잘 캐치하는 게 센스고 행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 센스도 필요하죠. 면접 코칭 해보면 그런 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타인의 의도를 읽는 것도 행원에게 진짜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건데 이 의도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행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닌가? 그래도 우리는 면접을 합격해야지, 그치? 합격을 하되, 그 센스가 좋을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원들이 질문이 뭘까 의도 좀 파악을 해보고, 생각 좀 한 1초 정도 해보고, 이 왜 물어봤을까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더 이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하게 될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면접하지 말고, 면접 본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화를 좀 해라. 그래서 면접관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진짜 만들어낸 답변을 하는지,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한 말을 하는지 보이거든요. 저도 보여요. 제가 보이는데 면접관들이, 특히 임원들이 안 보이겠냐고요. 봅니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만들어낸 답변을 하는지, 진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지 이 면접 임원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 앞에서 그 가면 쓸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첫인상이 90%를 결정한다. 제가 누누이 영상들에서 말씀드리지만 분위기와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첫인상, 자기소개예요. 첫인상은 입장할 때부터 자기소개 할 때까지 끝나요. 첫인상이 이 본인에 대한 면접관들의 첫인상은 그 시간 안에 결정이 나요. 자기소개 때까지. 그래서 자기소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삼성증권 임원 전무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어떤 사람 합격하냐, 어떤 기준 합격하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미 입장할 때부터 3초 안에 마음속으로는 절반 이상 결정해 놓는다. 이 말이 뭐겠어요? 3초면은 그 3초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시작하기도 전의 시간이거든요. 사실상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 여부는 이 3초 만에 거의 반 정도 결정이 난다는 이 소리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 아까 그 현직자 친구도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 면접실 가는 길목에서부터 풍기는 이미지가 있다고. 그게 이 소리예요. 분위기라고, 분위기. 그래서 이 태도와 분위기를 메이킹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사실 메이킹하기 쉽지 않겠지? 근데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파악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행상이다, 관상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밝은 미소,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 그리고 이 여유로운 표정과 자신감 있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이 사람은 사람 상대하기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풍겨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 임원의 고민을 읽어란데, 이 임원들은 항상 맨날 회의하고 온갖 보고서들 받고 온갖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업의 미래와 우리 회사의 미래예요. 이 은행업은 어떻게 흘러갈까? 증권업은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회사가 발전하려면, 그리고 내가 성과를 내려면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에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에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읽으셔야 되는데, 그게 곧 우리 회사 그리고 업의 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별로 지원하실 때 반드시 이 채용 면접 보시기 전에, 이거는 사실 1차 때부터 해야 되는 건데,
로열티 대비하려고 지원하는 은행의 신년사, 그리고 중점 추진 사업 과제, 그리고 사업 보고서, 영업 보고서, IR 자료, 그리고 이 은행장 CEO죠. CEO 또는 그 은행의 임원들의 인터뷰 기사, 이런 것들을 확인을, 이 네이버 치면 금방 나오잖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두셔야 돼요. 왜? 아, 이 은행이 지금 중점 추진 사업 과제가 이거니까 내가 이거를 입행하면 이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다,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걸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은행이 사람을 뽑는다는 건, 여러분을 뽑는 이유는 돈 벌어줄 줄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를 뒷받침할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왜 당신이냐? 본인을 왜 채용해야 되냐? 아, 이게 아니구나. 왜 우리 은행이어야 되냐? 왜 당행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로열티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은행만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은행 지원자라면 우리 은행의 강점이 뭐라 생각해요? 이런 것들 질문 받죠? 왜 우리 은행이어야 돼요? 지금 국민은행 인턴 경험도 있고 IBK 인턴 경험도 있는데 국지서 경험도 있는데 대체 왜 우리 은행이어야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겠죠.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본인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좋고, 지원 동기만큼은 사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원 동기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은행 지원자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을 해서 그게 강점을 발견해서 지원 동기를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은행의 간접 경험 또는 직접 경험, 어떤 게 좋았어, 내가 이걸 써보니까 이거 되게 좋더라고, 근데 다른 은행에 이런 게 없었어, 그래서 아, 우리 은행은 이 진정한 고객 중심 은행이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지원 동기고, 제가 첨삭할 때나 면접 코칭 때 가이드 드리는 방향도 지원 동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첨삭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첨삭할 때도 나는 반드시 그 기업의 지원 동기를 거의 항상 이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서 어필을 해요. 그 다음에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시키기 쉬운 사람이니까 함께 일할 만한 까칠하거나 아니면 뭐 시켜도 말 안 듣게 생겼거나 뭐 이런, 안 뽑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래서 모든 곳은 항상 함께 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혼자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잘 융화될 수 있냐, 요거를 보려고 여러분들이 이 1차나 2차 때 토론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조직 적합성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겠죠. 1차 이 토론 면접에 합격을 하고 난 뒤니까. 그래서 이 동료와의 협력한 경험,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겸손함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서 있는데, 좀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좀 겸손한 사람이 보통 좋아하잖아. 뭐 나는 참고로 겸손한 사람을 별로, 겸손하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나는 별로 개의치는 않아요. 잘하면 돼, 나는. 근데 아무래도 잘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는 척하거나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 이렇게 아는 척하거나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함께 일하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면접에서 아는 척하거나 뭐 과장하거나 거짓을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그 대화할 때 뭐만 하면 허세 부리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 임원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면접에선 이런 거,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이제 부스메이커의 최종 합격 팁이었고, 지금부터는 최종 임원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실제 이제 2024년부터 2025년 지금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실제 임원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1차, 2차 때 직무인상 면접 대비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에 모든 면접의 질문은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기소개, 지원동기,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기업적합성, 차별성, 미래성, 이 5가지 카테고리인데, 이 5개가 다 완벽해야 완벽히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최종 면접에서는 다 중요하긴 한데, 직무 전문성은 이미 앞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1차, 2차 때보다 낮다. 하지만 최종 면접 때 직무 적합성 그리고 전문성을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 2차 때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실제 기출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지원 동기랑 로열티인데, 그러니까 지원 동기, 우리 은행에 왜 지원했냐, 그 만들어내는 거 말고 본인이 진짜 생각하는 이유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어땠냐면, 이 다른 지원자들 이 면접 후기 들어볼 때 지원 동기를 준비한 걸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면접관이 다시 얘기해 보라는 거야. 그 말은 준비한 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니까 본인의 진짜 지원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도 면접 코칭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자주 물어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본인 진짜 이유가 뭐냐고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면접 코칭할 때 그때 들으면 이게 납득이 가. 근데 만들어낸 지원 동기를 들으면 그냥 뻔한 소리밖에 안 나오고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 보실 때는 그냥 솔직하게 왜 지원했는지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만들어내는 답변을 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가끔 진짜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1, 2차 때 지원 동기를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합격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솔직한 최종 때는 1, 2차 때랑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했잖아. 최종 때는 오히려 본인 내려놓고 진짜 그냥 본인 생각, 지원한 이유 그냥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면 돼요. 그게 만들어낸 답변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나아요. 내 경험상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당행의 약점, 강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이유가 지원 동기죠. 로열티 검증. 그리고 이 영업장 방문 경험 있냐? 앱 사용해본 경험 있냐?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냐? 그리고 이 은행에 이 중점 추진 사업 과제나 계획이나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사업 보고서에 이 향후 계획 이런 거 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본인은 입행하면 본인을 왜 뽑아야 되냐? 대체 우리 은행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너를 뽑아야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별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왜 채용해야 되냐? 핵심 경쟁력이 뭐냐? 너만의 무기가 뭐냐? 이거죠.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면접 코칭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 이게 있어야 채용이 될 수 있어요. 비슷비슷하면 안 된다 했잖아.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군계이라고. 결국에 누가 합격하는 거냐면 그 여러 마리의 이 닭 중에 학이 돼야 뽑히는 거예요. 어차피 경쟁사회잖아요, 여러분. 남들과 다른 본인만의 뭔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면접 합격의 관건이기도 해요. 두 번째, 뭐 옆에 본인, 옆지원자와 본인 비교하면 누구 합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본인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싫었던 사람 누구니? 워라밸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건 인성 질문이죠, 이제. 그리고 친구가 100만 원 빌려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돼. 아시겠어요? 1번 정도는 준비해가야 돼요. 미리.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조직적 합성, 이 팀워크 협업 역량이죠. 상사가 부당한 지시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너무 달고 다른 질문이잖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 1차부터 이 질문들은 대비가 되셨을 거고, MZ세대와 기성세대가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진상 고객 오면 어떻게 응대할 거냐? 그리고 막 고객이 찾아와서 왜 나만 굉장히 비싸냐, 차별하냐, 이런 컴플레인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동료가 업무에 해이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딜레마성 질문이나 아니면 조직적 합성 질문들을 했다.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는 이 영상에서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 그게 사람마다 또 그게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일괄적으로 뭐가 답이다 이렇게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잖아. 그리고 그거는 면접 코칭 때 해요, 내가 1대1로. 그 다음에 4번 산업 인사이트. 이게 뭐냐? 업에 대한 관심도예요. 업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금융 확대되는 국면에서 이 행원은 왜 필요하고 우리 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차이가 뭐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산업은 어디냐? 당연히 은행이라 해야지. 시중은행. 근데 당연히는 아니에요. 인터넷 은행이 더 뛰어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 추구해야 될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신사업 진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진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 된다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 질문 시중은행이 무조건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지? 이 고민을 하는 시간에 그냥 차라리 본인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임용 면접에 합격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은행이 상생금융해야 되는 이유 뭐고 앞으로 금리 환율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는 약간 전문성 질문인데 최종 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전문성 검증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소서나 이 스펙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소서 내용에 전문성이 안 느껴지면 임원들이 전문성을 검증해 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소서랑 이력이랑 또 자격증 빵빵해. 그러면 인성적인 부분이나 조직적 합성 부분으로 로열티를 검증하는 질문으로 다른 요소로 여러분들 평가하게 될 거예요. 주로. 그래서 최종 때 전문성 관련 검증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이런 전문성이 의심받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최종 통과하냐? 제가 마지막 당부사항이에요. 2025년도 하반기 영상들의 마지막 당부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불스메이커의 이 진심이 담겨있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최종 합격 앞두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첫 번째, 본인을 내려놓으세요. 이거를 못하더라고 대부분. 본인을 내려놔야 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면접을 되게 잘 보려는 욕심에 포장하고 준비된 답변을 할수록 여러분은 최종 관문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보고 오세요. 내 모습을 그냥 보여준다 생각하고 오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도 했어요. 면접 코칭 때. 이 최종 면접 코칭이었는데 1차, 2차 그때 우리 은행 친구인데 1차, 2차 때는 쌓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최종은 그 반대다. 그동안 쌓았던 걸 내려놓는 게 합격의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도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게 안 어려웠으면 다 합격했겠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이 관문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특히 최종 면접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게 본인의 있는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내려놓으라고. 가면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합격 여부는 90% 이상이 이 분위기와 자기소개에 결정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초반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될 건데, 뭐하러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답변을 하면서 본인을 숨겨야 되냐. 만들어진 답변은 진정성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매력이 없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1번이랑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포장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탈락했어? 그러면 본인이 그 은행에 또는 은행원이란 직무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맞는 곳에 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인생 길잖아? 안 맞는 곳에서 일해봤자 본인만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된 게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거기 가서 어떤 이 고통을 받을지 모르거든? 근데 아까 그 단톡방에서, 합격자들 단톡방에서, 내 코칭생들 단톡방에서 뭐 죽고 싶대. 힘들대. 그 안 맞는 곳에 가면은 그렇게 고통스럽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그럴 바에 차라리 안 돼서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낫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는데 합격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은행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하는 그 회사가 맞는 거란 또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봐라. 다만, 이 간절함과 공손함은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이 불스메이커가 2025년도 하반기에 이 은행권 또는 금융권 이 면접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멘트예요. 멘트.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명심하세요. 반드시 내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강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많이 합격시켰고, 굳이 얘기 안 할게. 들으려면 듣지 마. 안 들으려면 듣지 마. 마음대로 해. 나는 다 알려줬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본인이 깨닫겠지 뭐.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이 면접 코칭 해보니까 되게 간절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혼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내는데 우는 친구도 봤고, 그리고 합격해서 되게 기뻐하는 친구도 봤고, 여러 명의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하게 열심히 준비한 거 나도 알겠어. 근데 이제 최종 마지막 관문이 남았잖아요. 마지막까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리고 면접 보고 나서 그냥 그 결과를 기다리시면 돼요. 진인사 대천명. 제가 최종 면접 코칭은 진인사 대천명 코칭이라 하는데, 준비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준비시켜. 다만 그걸 다 하고 나서 보고 나면 이제 이 결과를 기다릴 뿐이지. 그래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이 최종 관문을 뚫고, 누구는 최종 관문을 못 뚫어서 다른 길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그림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여러분, 내가 뭐 노인네도 아니고 한데,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인생을 몇 년 더 살았잖아. 내가 지금껏 돌이켜보니, 그 길로 안 가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난 삼성증권 들어갔다가 지금, 나는 입사할 때 되게 기뻤어, 나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취업 코칭을 하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나는 입사할 때. 뭐 알았겠어요? 몰랐지. 난 퇴사할 때도 몰랐어요. 계획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결국 퇴사해서 아직까지는 더 만족하고 살아. 난 차라리 지금 만약에 삼성증권 있었다면 더 안 좋은 선택이었을 거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거기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만약에 떨어진다 해도,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해도, 인생을 길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떨어진 게 다행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냥 편하게, 나랑은 안 맞는 회사인가 보다. 뭐 나랑 안 맞나 보네. 뭐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 안 됐다고 막 포기하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원만 길이 아니란 소리야. 아시겠어요? 은행원 안 하고 사업하는데 그 사업이 대박 나서 더 잘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잘 되고 싶다.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도 낙담하지 말란 소리예요.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나도 수능을 한번 못 봐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 전혀 내 인생에 전혀 1%의 영향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합격하면 좋고, 떨어져도 긍정적으로 좀 멀리 보세요, 멀리. 아시겠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나를 찾아오세요, 마지막으로. 내 파이널 터칭을 바꿔서도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결정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면 이렇게 다 합격시킨다. 다는 아니고, 거의 합격률이 높아요, 면접 코칭은. 90%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겠다 하면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코칭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찾아오시려면 댓글 링크 확인하셔서 카톡 주세요. 크몽으로 찾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몽 찾지 말고 카톡으로 주시고 이 댓글창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빨리 보고 계신 분들은 멤버십일 거고, 아직 멤버십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다음 영상도 계속 올릴 건데, 아직 지금 국민은행 최종 있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최종도 있고, 농협은행도 면접 있고, 뭐 IM뱅크도 있고, 기타 등등 증권사도 있고 하니까, 이 구독해 두시면 이 선공개 영상들 미리 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는 해주시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영상 잘 봤으면 뭐 멤버십 고맙다고 멤버십 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2025년도에 이 마지막 영상은 아닐 건데 이 최종 관문의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거의 약간 유종의 미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영상은 계속 올릴 거예요. 근데 요거 보고 이제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이제 나를 얘 영상을 잘 안 보겠지. 근데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진인사 대천명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하시고 떨어지면 날 찾아오고 아무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금융권에 가서 억대 연봉을 받든 아니면 뭐 금융권 안 가더라도 뭐 더 좋은 길로 가시길 바래요. 곧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